방송에 언제는 답이 있었나요? 표영호.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방송인에서 인정받는 소통 전문가로 변신해 성공한 사람. 너 술만 마시면 시비 걸고 물건 던지고 하더니 그 습관을 어떻게 고쳤니? 영호가 나를 술 마시면 겸손해지고 매너 좋은 친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술 실수를 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따라줘야지. 방송인 이경규 선배가 치킨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홍보의 일환으로 TV 홈쇼핑에서 닭을 팔았다. 선배가 나에게 홈쇼핑 발매 방송에 우정 출연해달라고 부탁했다. 준비된 닭 볶음탕을 현장에서 가스버너로 직접 끓이고 끓는 동안 닭을 키우는 장면을 찍은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고 다시 생방송 스튜디오로 돌아오면 요리된 것을 먹는 일정. 영상이 나가는 사이 스튜디오 밖에서 잠시 쉬고 들어오자마자 생방이 시작되었다. 자, 표영호 씨, 요리가 다 됐죠? 테이블 위를 보니 가스버너에 불이 꺼져 있었다. 닭 볶음탕은 요리가 안 돼 있었고 그것을 카메라 뒤에서 본 이경규 선배는 깜짝 놀랐다. 표영호 씨, 시식해 보세요. 생닭인데 먹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사이 이경규 선배가 카메라 뒤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아주 애절했다. 그 눈빛은 영호야 먹어 제발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홈쇼핑에서의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내가 먹지 않으면 이경규 선배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은 망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결국 나는 그 생닭을 3조각이나 먹었다. 엄청 비리고 느끼해서 정말 먹기 힘들었다. 더구나 익은 닭은 조금만 씹어도 삼킬 수 있지만 생닭은 오래 씹어야 했다. 곧 토할 것 같았지만 맛있게 먹는 표정까지 짓고 먹었다. 완판이 되었다. 선배는 완판이 되어 좋아하며 집으로 갔다. 나는 서운했다. 생닭까지 먹었는데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섭섭했다. 어느 날 이경규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네가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닌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 내일 내가 하는 방송을 봐봐. 방송을 보니 이경규 선배가 예전에 나를 위해 생닭을 먹어준 표영호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참이 지난 후 이윤석에게 방송 녹화하러 가면 이경규 선배가 영호 형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아, 이경규 선배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동안 욕하고 다닌 것이 미안해졌다. 나는 선배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대로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다.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심리학의 거장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어쩌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정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인정이 나를 인정받은 대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나는 후배에게 늘 5가지 충고를 해준다. 첫째, 제안할 때는 구체적으로 할 것. 둘째, 회사라는 것은 조직이기에 조직 문화에 순응해야 할 것. 셋째, 윗사람, 아랫사람, 어느 사람을 대하든 예의를 바르게 행동할 것. 넷째,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킬 것. 다섯째, 고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할 것.
성의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라는 책이 있다. SAT 만점, 아이빌리그 9개 대학 동시 합격. 저자 이형진은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공부는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부족한 준비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깊은 후회가 밀려오지 않을까? 아직은 그 정체가 뚜렷하지 않지만 세상에 분명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찾아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미안하지 않을까? 삶의 고단함을 인정하며 돌이켜보면 내 삶은 하루하루 고단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막막함을 안고 살던 20대 정말 앞이 캄캄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정보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날들을 지켜보는 일 외에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을 몰랐던 시절. 버스를 탈 돈이 없어 10 정거장 정도 걸어 다니기 일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일 때 자취방에 쌀이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 월세를 못 내 친구 집에 전전하던 날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찔한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개그우먼 이영자가 나를 찾아와서 개그맨 시험을 보자고 했다. 이영자는 나의 대학 동창으로 당시 개그맨을 꿈꾸고 있었던 친구. 당시에는 개그맨 콘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영자와 함께 개그 콘테스트에 지원했다. 그런데 전국에서 웃기기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겨루는 콘테스트에서 합격하기는 절대 쉽지 않았다. 나는 7번 떨어지고 이영자는 탈락의 고배를 8번이나 마셔야 했다. 이후 이영자는 다운타운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MBC에 캐스팅되어 청춘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했다. 지금의 이영자라는 이름은 내가 지어준 것. 이영자의 본명은 이유미. 이유미가 이영자보다 예쁘긴 하지만 개그맨으로서는 지나치게 무난했다. 내가 이영자라는 예명을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개그맨 콘테스트에 7번 낙방하는 동안 떨어지면 다음 시험에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일이 연속되었다. 그러던 차에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7번째 개그맨 시험에 낙방하자 나는 표영호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기획해서 공연하기로 했다. 비록 개그맨 시험에 여러 번 낙방했지만 나름의 개그 철학과 웃음 철학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연을 준비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공연을 MBC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구경을 왔다.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은 다음 MBC 개그맨 콘테스트에 꼭 시험을 보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주고 갔다. 나는 표영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배웠다. 기획, 연출, 홍보, 출연, 섭외, 제작 이 모든 과정을 나 혼자 준비했는데 수중에 돈이라고는 달랑 55,000원. 그렇게 혼자 고생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났다. 나는 개그맨으로 25년 넘게 활동했고 강연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취지로 좋은 말을 전하는 강연 기업 굿마이크를 설립했다. 혼밥의 레벨. 어느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외로운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도 전적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나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 몫의 삶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나에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묻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나도 외롭다. 노력 끝에 얻은 결론은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당연하고 외로움은 늘 내 곁에 있으니 그저 친구라고 생각하고 즐겨야 한다. 세상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요즘에서야 배우고 있다. 난 혼자 여기까지 왔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도 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도움받는 것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 내가 받는 도움이 또 다른 사랑을 이어주는 단계라 생각하라. 달리기 계주에 없어서는 안 될 바통이라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꽉 쥐고 그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뛴 다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일이다.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 나는 가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상을 한다. 어느새 내가 진짜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바보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친한 친구 한두 명 불러 술을 사준다. 그러면 친한 친구들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본다. 상상으로 부자가 된 건데 어떻게 대답할까? 대답은 안 하고 술을 사준다. 그리고 진짜 100억 있는 사람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친구에게 사준다. 난 그게 참 즐겁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